나는 광고비가 없었고 검색 로직을 마스터하고 전략을 잘 짜기만 하면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해서 많이 팔 수 있다는 확신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상품이 전국 11위에서 4위, 3위가 되더니 다음날 바로 1위가 되었다. 카테고리 1등이 아닌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쇼핑몰이 되어버렸다. 말 그대로 네이버 쇼핑 전국 1등을 찍은 것이다. 한우 1등, 티셔츠 1등, 화장품 1등, 이렇게 특정 상품 중 1등이 아니라 네이버 내의 모든 상품들 중 1위를 한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가까운 내 친구들에게 먼저 알려줬는데 그때 톡방에 있던 3명 중 프리미엄 스토어만 4개가 나왔다. 공부를 잘하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아니 잘하면, 돈을 열심히 모으면 당연히 중산층은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회를 나와 실제로 열심히 살아보니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인생이 아니었다. 내 월급과 달리 서울 집값은 1년에 몇 억씩 올랐다. 중산층의 벽은 높았다. 일을 해도 상대적 의미에서 점점 가난해져만 갔다. 당시 코로나라는 것보다 난 이게 더 두려웠다. 2020년 1월 1일 눈 내리는 겨울, 나는 아직 다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700만원과 함께 퇴사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다. 갑론을박 없이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좋았다. 답이 정해진 게임이라면 문제를 풀면 된다. 초등학교 때 교내 수학경시 대회는 예외 없이 항상 1등이었고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IQ 높은 사람들의 모임인 멘사라는 데에도 가입하고 활동했었다. 하지만 인생은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 수학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에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도 몰랐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눈앞 한 치밖에 보이지 않는 이 다람쥐 쳇바퀴에서 나와 전체를 봐야겠다는 것. 그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퇴사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냥 걱정 끼쳐드리기가 너무나 싫었다. 퇴직금으로 1평짜리 창문 하나 없는 골방 같은 사무실에 들어갔다. 자본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또 애초에 서울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의 온라인 트렌드와 공실 거리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 좋은 경험에 의한 새로운 추가 공실 악순환, 뭐로 봐도 좋지 않다. 사업 시작도 전에 빚지는 건 위험하다. 온라인으로 팔아야 한다. 어디서 무엇을 팔아야 할까? 당시 나는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 무료 트래픽이 많아야 한다. 많은 자본, 업계 경력, 유명세, 외모, 인맥, 입담이 필요 없어야 한다. 정산 주기로 인해 돈이 크게 묶이면 안 된다. 진입장벽이 낮아야 한다. 진입장벽은 낮아도 실력이 뛰어나질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해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게 그 실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자본, 유명세, 인맥, 운 등 계급장 다 떼고 노템전 실력으로만 일렬로 보상이 만들어지는 곳을 찾았다. 나는 결국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주무기로 선택했다.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이버는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유튜브, 쿠팡, 네이버처럼 이렇게 제공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네이버 내에서 발생하는 키워드 검색에 대해 키워드별로 월간 검색량, 등록된 상품 수를 볼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유리할지 알려주는 것과 같으니 사실 이미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짤 수 있고 운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A에서 B, 과학적 원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유레카였다. 과학적인 점수 계산 방식이 이미 있고 이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노력은 누군가가 열심히 살라고 하여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력은 불안의 영역보다 확신의 영역에서 당위적으로 생긴다.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왔나? 만약 어느 날 신이 강남역에서 100억 지폐 다발을 뿌려놓고 돈을 줍는 대로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노력하라고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졸리든 피곤하든 춥든 덥든 아프든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우려고 할 것이다. 이 영역에서만큼은 노력에 따른 보상은 확신의 영역이니까. 나에게 네이버는 그런 존재였다. 전략과 공식을 알고 사업이란 것을 거의 확신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치트키에 가까웠으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실패만 할 수 있으니까. 상품은 마스크로 결정했다. 당시는 코로나 때였고 마스크가 가장 검색량이 높았다. 이왕 하는 거 가장 큰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싶었다. 상품을 구하는 건 귀찮을 뿐이지 사실 어렵지 않았다. 네이버에서 등록된 상품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구하기도 쉽다는 뜻이니까. 네이버 유통 관련 카페, 오픈 채팅방, 구글 등에서 마스크 공급 가능한 업체를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전화하고 이 중 일부는 찾아가기도 했다. 광고비를 안 쓰고도 상위 노출에 유리한 점수를 받게 세팅해 순위 상승을 만들어야 한다. 검색했을 때 내가 파는 마스크가 네이버 최상단에 위치하기만 하면 된다. 그날부터 하루 14시간씩 로직 검증만을 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도 처음에 테스트 검증을 해봤는데 시중엔 치명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마치 대단한 걸 알아낸 것처럼 얘기하다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럴 바엔 그냥 내가 직접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공략집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목표는 하나였다. 나는 가장 큰 시장에서 전국 1위를 한다.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내가 1위가 될 이유가, 근거가 전혀 없다. 어디에도 안 보인다. 나는 근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렇기에 지금은 심지어 운으로라도 되어서도 안 된다. 나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시중의 잘못된 이론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은 너무 즐거웠다. 테스트해본다고 이것저것 막 건드리면 스토어에 문제가 된다는데,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만들더라도 일단 해보자. 클릭 점수라는 게 실제할까? 내 상품을 실제 클릭하게 해보고 순위 변화를 관찰하자. 어떠한 링크 혹은 어떠한 구자를 통해서도 점수가 반영이 될까? 내 상품의 링크를 접속해보고 순위 변화를 관찰하자. 상품명 변경이 점수의 하락 요인이 된다는데, 상품명 변경을 실제로 해보고 순위 변화를 관찰해보자. 근데도 상품명 변경이 점수 하락을 일으킨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상품명 변경을 여러 번 해보자. 아, 이래서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실험군, 대조군 설정, 변인 통제를 잘해야겠구나. 옵션 구성을 늘리면 페널티가 있다는데 진짜 그럴까? 옵션 구성을 실제로 늘리고 줄여보며 순위 추적을 해보자. 상품명 앞에 적으면 가점이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 순위 추적이 가능한 키워드로 앞에도 써보고 뒤에도 써보며 순위를 비교해보자. 등등. 로직은 로직일 뿐이고 요리로 치면 재료일 뿐, 결국 로직을 활용해서 압도적인 전략이라는 미슐랭 요리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 의미란 전혀 없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고수를 미화하며 경쟁했고,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한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며 나의 부족함으로 목말라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내 상품이 전국 11위에서 4위, 3위가 되더니 다음날 바로 1위가 되었다. 카테고리 1등이 아닌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쇼핑몰이 되어버렸다. 말 그대로 네이버 쇼핑 전국 1등을 찍은 것이다. 한우 1등, 티셔츠 1등, 화장품 1등, 이렇게 특정 상품 중 1등이 아니라 네이버 내의 모든 상품들 중 1위를 한 것이다. 이 정도만 했는데도 1위가 되다니 기쁘면서도 힘이 빠졌다. 그런 감정을 느낄 시간조차 사치였다는 걸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주문이 미친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다. CJ택배 빈 트럭 3개를 급하게 부르고 사무실에서도 공간이 부족해 한 번의 적재가 불가능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자 3개월 매출이 6억 넘어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스토어가 되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생각은 나만 알고 가능한 방식이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나? 였다. 다른 상품에도 가능할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할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할 수 없다면 이걸 증명했다고 볼 수 있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가까운 내 친구들에게 먼저 알려줬는데 그때 톡방에 있던 3명 중 프리미엄 스토어만 4개가 나왔다. 공급업체에 알려줬더니 공급업체가 카테고리 1등을 했다. 씁쓸하지만 직원들에게 알려주니 직원들은 스마트 스토어 사업하겠다고 퇴사하기도 했다. 로직은 개인의 감이 아니라 과학이고, 전략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때부터 사업에서 돈 이외에도 내가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던 것 같다. 우선 사업은 돈을 버는 일이다. 제 1원칙이고 당연한 말. 다만 나에게 또 하나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은 남들은 모르는 로직을 처음 발견하고 그 로직으로 전략을 만들고 증명했을 때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였다. 나는 영향력을 갖고 싶었다. 그냥 단순하고 작은 선한 영향력이 아닌 유명해져서 대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닌 내가 하는 분야에서만큼은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나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묻는다. 온라인 사업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당연히 꼭 하긴 해야겠죠? 안타깝게도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업도 다른 플랫폼에서도 해보고 되어보고 알게 된다. 답은 이미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반드시이다. 물건을 파는 것으로, 즉 커머스를 업으로 한다면 지금 잠깐이 아니라 미래에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여전히 국내 최대의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빠른 현금 흐름 면에서 봐도 그러하고 온라인화 시장 상황에서 봐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광고 의존도가 매우 적고 수수료율도 낮고 정산 주기도 빠르다. 즉 돈이 별로 안 들고 돈이 별로 안 묶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준비하는 만큼 딱 그만큼 결과가 나온다. 단 네이버는 광고비로 순위를 만드는 게 아니기에 철저한 실력 게임이기에 독합도 점수와 인기도 점수, 신뢰도 점수 등 상위 노출에 대해 구조적 원리를 알아야 한다. 네이버 시장은 차갑다. 누군가의 순위가 오르면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지기에 정보와 전략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이기적 무기이고 힘인지를 알고 있다.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은 바로 그걸 공개할 예정이다.